네, 안녕하세요. 믿음생명 이기영 세무사입니다. 네, 이제 2월입니다. 2월은 바로 이 연말정산 시즌인데요. 네, 이 연말정산 시즌이다 보니까 근로자분들께서 굉장히 연말정산에 많은 관심을 갖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리즈별로 연말정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방식으로 영상을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도 좀 단축이 되고요. 또 내가 필요한 부분만 빨리빨리 캐치가 가능하시거든요. 우선 설명을 한번 쭉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맨 끝에 제가 설명드린 거에 대해서 정리본을 띄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맨 뒤에 있는 정리본을 먼저 한번 봐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내가 필요한 내용이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캐치를 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앞에서 제가 설명하는 부분을 보시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뒤에서부터 앞으로 보시는 걸 제가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연말정산 인적공제편 시작하겠습니다. 인적공제는 뭐 다 잘 아실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부양했을 때 그 부양가족에게 얼마만큼의 공제를 해주는 걸 바로 인적공제라고 하는데요. 이 인적공제에는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먼저 기본공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은 무조건 150만 원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직계존속입니다.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해당돼서 인당 15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계비속입니다. 20세 이하여야 하고요. 그리고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인당 15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입니다. 형제자매의 경우는 60세 이상이거나 20세 이하로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로 같이 동거를 하는 경우에 150만 원씩 인당 공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 동거의 요건에는 무조건은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잠시 이탈을 하는 경우도 계속 동거를 하는 걸로 봐서 공제 대상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이 요건은 너무 쉽죠? 근데 이 소득금액 100만 원이 어떤 것인지 이게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이 소득금액 100만 원을 소득금액별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먼저 첫 번째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은 총 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우리가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걸로 보게 됩니다. 이 총급여 500만 원에는요, 비과세 금액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식대비과세, 자가운전비 비과세를 적용받잖아요. 그 금액은 이 총급여에서 제외되니까 그것 꼭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일용직인데 분리과세 신고를 한 경우도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100만 원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육아휴직급여, 출산 전후 급여, 그리고 실업급여도 비과세 항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소득만 있으시면 종합소득 100만 원 이하의 소득에 해당이 되시는 걸로 보아 기본공제 대상자가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는 총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바로 소득금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수익금액이 1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필요경비를 차감한 그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면 무조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되십니다. 이 금액에는 당연히 비과세 금액은 포함되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분리과세 선택을 해서 분리과세 신고를 한 경우에도 종합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데 합산과세를 선택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2천만 원 이하의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그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조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요. 기준시가가 12억 이하인 경우는 그 해당되는 주택소득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주택수는 부부 합산을 얘기하는 거고요. 양도소득세의 세대와는 조금 다릅니다. 세 번째, 기타소득입니다. 기타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 총수익금액에서 기타 소득금액의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바로 기타소득금액이 됩니다. 차이가 좀 있다면요, 이 필요경비는 법적인 공제율이 있습니다. 어떤 기타 소득을 제공했느냐에 따라서 공제율이 적용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그 공제율을 적용해서 차감한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걸로 보아 우리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기타 소득금액은 무조건 합산과세가 있고요. 무조건 분리과세가 있고요. 조건부 합산과세가 있습니다. 무조건 합산과세는 당연히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고요. 무조건 분리과세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분리과세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조건부 기타 소득일 경우에는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분리과세랑 합산과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분리과세를 선택하실 경우에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이 없는 걸로 보아 종합소득
종합소득금의 100만 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네, 연금소득의 경우도 총 연금액에서 연금소득 공제라는 금액을 차감한 연금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일 경우가 어떻게 되냐면요. 공적연금일 경우에는요. 516만 6,666원 이하로 받을 경우에는요. 연금소득공제를 빼고 나면은 연금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연금액을 510만 6,666원을 받으신 경우에는 공제 대상 소득 금액에 해당이 되고요. 또 사적연금일 경우에는요. 분리과세를 선택한 연 1,500만 원 이하의 사적연금 또한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 요건에 충족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비과세 금액인 유족연금은 금액에 상관이 없이 무조건 비과세이기 때문에 이것만 받는 경우에도 당연히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놓치기 쉬운 부분들인데요.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퇴직소득입니다.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약에 연 500만 원 미만의 근로소득을 갖고 있는데 그에 퇴직을 했을 경우에는 이 퇴직 금액이 100만 원이 넘어가면 이분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퇴직소득 금액은 퇴직금과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천징수를 하기 전 금액이 퇴직금이 100만 원이 넘으면 이분은 그 해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차감을 해주십시오. 다음은 양도소득입니다. 양도소득의 경우 양도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소득 금액을 충족을 하는데요. 이 양도소득 금액은 총 매매가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거기서 장기보유가 적용되면 장기보유 공제를 차감한 그 금액을 바로 우리는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양도소득 기본공제인 250만 원을 차감하기 전 금액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본공제 금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이 100만 원이 넘어가시면 이분은 그 해의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 요건을 갖춘 게 아니기 때문에 차감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장애인의 경우는 소득 요건은 충족을 해야 되지만 나이 요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20세 이상이든 60세 이하든 장애인이신 경우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이번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것 같지만 아니고 아닌 것 같지만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우자 공제입니다. 배우자는 12월 31일 현재 현황에 따르기 때문에 만약에 과세년 중도에 이혼을 한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혼 관계도 배우자 공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넣으시면 안 됩니다. 다만 그 해에 배우자가 사망을 한 경우에는 사망한 시점으로부터 기준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 해에 사망을 하셨을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에 추가로 넣으셔도 됩니다. 다음엔 이촌 이하의 대상자만 기본공제 대상자로서의 공제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삼촌이나 사촌 그리고 형제자매의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며느리와 사위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는데요. 단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내 자녀가 장애인이고 소득 요건을 갖추는데 내 자녀의 배우자도 장애인이면서 소득 요건을 갖췄으면 며느리와 사위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까지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추가공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공제는 간단합니다. 경로우대 공제입니다. 만 70세가 넘으면 기본공제에서 플러스 추가공제로 100만 원을 공제해드립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150만 원에서 플러스 200만 원을 또 인당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배우자 공제입니다. 연말정산을 받으시려는 본인이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면서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지만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부녀자 공제라고 해서 5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다음은 한부모 공제입니다. 배우자가 없으면서 직계 비속인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그리고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될 경우 한부모 공제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타 사항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거 요건이 꼭 필요한데요. 일시적 퇴거인 경우에는 계속 동거한 걸로 보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 대상자인 경우에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나이 요건은 보지 않으나 소득 요건이랑 동거 요건은 보니 이 점도 꼭 참고해 주십시오.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인적공제 중 본인 공제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간단하게 요약한 표를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중요한 순서로 설명을 드렸고요. 표는 약간 순서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 점 조금만 유의해 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인적공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 인적공제는요, 기본공제가 적용이 완벽히 돼야지 거기서 플러스 추가공제가 되기 때문에 기본공제를 아주 명확하게 잘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또 배우자가 맞벌이인 경우에는 만약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각각 넣으실 수 있는 점도 그 점도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는 제가 앞으로도 설명드릴 그 물적 공제나 이런 것들까지 다 계산을 해본 뒤에 어떻게 넣는 게 더 유리할지를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적 공제만 보고 판단을 하시면은 좀 미스가 날 수 있으니까요. 그 점도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물적 공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믿음세무의 이경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